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흐름 펼쳐지는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팔면서도 사들인 그런 주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자, 지난주 15일 갑작스럽게 지수가 급락을 했죠. 전날 코스피 지수가 2년 만에 2700을 돌파하면서 기대감을 모았던 터라 허탈감은 더 컸습니다. 매도의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었죠. 외국인이 1조 원어치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2월에만 8조 4천억 원 정도 사들이면서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3월 들어서 돌연 이렇게 하루에만 1조 원어치 넘게 팔아치웠다라는 부분이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에서도 상당히 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동시효과 때 이렇게 쭉 빠지는 게 바로 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밤 사이에 발표된 미국의 PPI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근데 사실 이게 PPI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발표된 CPI 역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CPI까지는 어떻게 소화를 했는데 PPI까지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후퇴를 했어요. 자,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안정되고 있던 환율 역시 다시 1330원대로 튀어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환율이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신흥국 시장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홍콩 항생지수 역시 이날 2.2%나 하락을 했죠.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흐름 펼쳐지는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팔면서도 사들인 그런 주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일 외국인이 많이 산 주식들 상위 리스트입니다. 섹터별로 좀 나눠봤고요. 가장 많이 산 업종이 바로 지주회사, 거의 한 30% 정도를 외국인이 사들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얘긴 즉슨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월 말, 2월 초부터 이 지주회사라든지 금융회사, 즉 PBR이 낮은 그런 주식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잖아요. 그 영향이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때문인데 사실 15일 이날 삼성물산이라든지 금융주 대부분이 엄청 빠졌거든요. 외국인이 팔아치워서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 지주회사를 좀 사들이고 있다. 약간 좀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다. 좀 많이 오른 주식은 팔고 약간 좀 덜 오른 그런 주식으로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섹터를 보면은 전자기기, 화장품, 정유화화학, 건설과 플랜트 이런 업종들을 많이 샀습니다.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기라기보다도 약간 좀 개별주 중심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지주회사를 제외한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과연 외국인이 어떤 주식을 팔면서도 많이 샀는지 대표적인 4개의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 여기도 어떻게 본다면은 지주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이 15일 당일에만 158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해서 코스피 3위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주가 차트와 외국인 지분율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죠. 외국인 지분 역시 비슷한 모습인데 2월 말 들어서 약간 좀 줄였다가 다시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클락슨 신조선가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가 181.8이에요. 근데 이게 2008년 이후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고요. 중국 신조선가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자, 그만큼 성과가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업 호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12일 날 유럽 지역 선사와 초대형 원유 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권을 포함을 해서 현재까지 69척, 총 83억 8천만 달러의 수주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한국조선해양의 연간 수주 목표치가 135억 달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62%를 지금 달성한 상황입니다. 아직 1분기가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62%를 달성을 했다. 자, 그만큼 조선사 중에서는
가장 수주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선사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거든요. 근데 올해 컨센서스를 살펴보니까 약 9천억에서 1조 사이입니다. 즉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호실적으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당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조선사들 PBR 정말 낮은 거 알죠? 하지만은 현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과연 배당이 가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밸류업 모멘텀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약간 좀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에 대한 불공정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 이 조선 산업에 있는 조선 노조들이 중국이 마음대로 이렇게 가격을 낮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담합이라든지 그런 조사를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제히 조선주가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가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기업은요, S오일입니다. 자, S오일은 외국인이 하루에만 91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7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가와 외국인의 지분율을 살펴보면은 자, 주가는 올해 1월까지 계속 빠졌다가 그 뒤로는 가파르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지분율 역시 1월 말부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일단 펀더멘탈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살펴보면은 국제 유가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죠. 작년만 하더라도 70불이 깨졌습니다. 한때 한 68불, 67불까지 내려가다가 최근에는 81불로 상승을 했습니다. 야금야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정유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유가만 보면 안 되고 정제 마진이란 것을 봐야 됩니다. S오일이 정유주인데 원유를 수입을 해서 이걸 정제한 다음에 다시 팔죠. 거기에다 붙이는 마진이 바로 정제 마진인데 정제 마진 역시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게 홍해 지정학 리스크. 자, 후티 반긴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 공격으로 인해서 첫 사상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영국에서 막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후티 반군의 시설을 막 타격을 해요. 피해가 엄청나게 크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해 득실을 따지는 그런 집단이라면은 당장 멈춰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런 반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공격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 물류 비용을 상승을 시키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 한파 때문에 산유량이 좀 감소를 했고요. 오펙 플러스는 감산 연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수세적으로 좀 밀리다 보니까 드론을 활용을 해서 러시아의 원유 시설을 계속해서 타격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을 금지한다는 카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원유 가격을 올리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물가 압력이 계속해서 재점화되고 있잖아요. CPI도 높게 나오고 PPI도 높게 나오고. 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도 좀 반영이 되고 만약에 다시금 이 물가가 높아진다. 잘 안 잡힌다 라고 한다면은 2022년에 물가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빠졌는데 거기에서 유독 부각된 그런 주식이 바로 에너지 주식입니다. 원자재 주식들. 자, 이런 쪽으로는 매수세가 좀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커셔 해서웨이가 분기마다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는데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입니다. 살 주식이 없다. 너무 비싸다. 자, 그런 입장과 동시에 유독 늘리는 주식이 옥시덴탈, 쉐브론, 정유주입니다. 이쪽은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정유 기업으로 구성된 XLE라는 ETF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ETF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입니다. 정유 기업이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부각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PBR이 0.8배예요. 예상 배당 수익률은 4%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밸류업 수에도 좀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요. 현대차 우선주입니다. 자,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차 우선주예요. 현대차는 15일 날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우선주는 오히려 많이 샀다. 15일 하루에만 56억 6천억 원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10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가 차트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1월 중순부터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 부분을 거의 외국인이 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단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올해 현대차그룹이 매출액 4%에서 5% 정도 신장시키겠다고 밝혔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한 8%에서 9%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차 판매 목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12% 증가한 30만 대로 설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판매 성장률을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캐즘 구간에서는 하이브리드를 강화할 것으로 지금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28% 성장한 48만 대 정도, 그 정도 판매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지만은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지연되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차한테 유리합니다. 환율이 우호적이죠. 사실 지금 국내 경기는 볼 게 없어요. 너무 안 좋아요. 2월 자동차 판매량 공시된 거 보셨지만 25% 감소했거든요. 국내는. 근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가 그렇습니다. 아우디는 90% 감소했어요. 자, 그만큼 국내 상황은 좋지 않다. 하지만은 해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업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고요. 자, 중요한 주주 환원 정책. 아무래도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발표된 이 현대차 그룹의 주주 환원 정책 살펴보면은 25% 배당 성향 유지, 여기에다가 연 4회 배당, 분기 배당을 하겠다는 거죠. 자사주도 매년 1%씩 3년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기로 했고요. 사실 지금 현대차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주가 수준이 65%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40%에서 50% 수준에서 밴드가 형성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상당히 지금 비싼 수준이다.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과거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의 50% 수준이었다가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하고 분기 배당하고 배당금도 올리면서 한때 9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외국인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 만에 41억 5천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하고요. 코스피 12위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와 외국인 지분율 살펴보면은 사실 S-오일이나 현대차 우선주나 1월 말, 2월 초부터 샀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부터 이렇게 샀죠. 보시다시피 장기 침체권을 탈출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최근에 1월 25일에 미국 하원에서 중국 바이오 견제 법안, 바이오 세큐어 액트를 발의를 했죠. 자, 이로 인해서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여기가 한 30% 정도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를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의 수혜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는 사업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사업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겹치지가 않아요. 하지만 잠재적인 경쟁자를 어느 정도 눌러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센티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섹터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안 좋았어요. 코로나 백신, 진단키트 그때 반짝 좋고 그 이후로는 고금리라든지 이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센티먼트가 안 좋다가 이제서야 금리가 이제 인하된다라는 기대감이 몰리면서 슬슬 반등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 피어 그룹, 대표적으로 론자를 들 수 있습니다. 론자 같은 경우에도 주요 고객사인 바이오텍의 신약개발 감소,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억울한 게 여기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피어 그룹에 묶여 있다 보니까 멀티플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올랐던 것이죠. 하지만 론자가 작년 말부터 자, 올해 한 35%나 올랐습니다. 주가가. 자, 그만큼 멀티플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동반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5공장 현재 짓고 있죠.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 시 78만 4천 리터 생산 능력을 보유해서 부동의 글로벌 1위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다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기록했던 100만 원 주가도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금일 외국인이 폭락장 가운데서도 사들인 그런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뭔가 지금 증시가 좋다가 갑자기 두드러 맞는 그리고 매크로 흐름도 좀 바뀌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종목이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